이게 몇 년 전에 얘기가 돼서 발칵 뒤집혔다가 지금에서야 뭐 이게 수사가 되고 뭐 지금 난리가 나고 뭐 사과를 하고 뭐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그 전말이 지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벌써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님? 뭐 일단은 최근에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특별팀까지 만들면서 수사를 하겠다고 수사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오늘도 이제 관계자들 불러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뭐 옛날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이 알려진 건 2011년도에 이것 때문에 146명이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병원에 입원했던 인사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자기 폐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왜 갑자기 이런.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전부 다 그 임산부들 또는 영유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초창기 보도를 잘 생각해보면 당시에 초창기 보도는 어떻게 나갔냐면 어떤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막 알아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공포에 몰아넣었던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게 가습기 살균제였다. 가습기를 쓰고 그 안에 살균제를 넣어서 사용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사망 146명이나 죽게 만든 게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냐 이러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딱 정리가 되죠. 가습기 살인제. 가습기 살인제. 아, 이게 각인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못 모르고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롯데마트 측에서 최근에 아마 사과를 했나 봐요. 뭐 피해 보상하고 저희가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사과를 했는데 왜 화를 더 돋구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를 입은 유가족분들께서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해 오셨던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이번에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유가족들이 끈질기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고 일단 이번에 롯데가 갑자기 검찰 수사 들어가고 막 이런다니까는 급하게 사과하고 보상 뭐 하겠다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분 피해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검찰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져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왜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지금 검찰 수사 들어가고 뭔가 큰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와서 뒤늦게 사과하고 더 웃긴 건 홈플러스도 바로 이제 사과하겠다고 보상 대책 만들겠다고 이렇게 바로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런 부분 살펴보면은 어떤 문제 생기니까 뒤늦게나마 떠밀리듯이 사과하고 보상 기준 마련하는 거 아니냐 이러던 국민들 시선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래도 이게 지금 사과를 했다라는 거 보면은 죄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과하는 느낌으로 하지만 이게 아마 내부적인 법률 검토나 이런 걸 봤을 때 증거에 의해서 소송 가면 질지 말지가 아마 벌써 판단이 끝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통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사과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는 이게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기대를 좀 해보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2011년도 법률을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법이 없어요. 화학물질 관리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2013년도 5월 달에 법률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공포된 게 바로 뭐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에서 제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지 않고 환경부 정부가 이 법을 발의했더라고요. 하고서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검찰에서도 법률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좀 애매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키지님이 알고서 지금까지 묵인한 거면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냐. 뭐 생각하기에 나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반드시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다는 어떤 결과를 알면서 계속 그거를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살인죄로 기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뭐 계속 나오는데 불마짬뽕님이 좀 전에 올려주셨던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질병이랑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을 텐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라는 인과관계 규명이 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그걸 하나씩 짚어드리면 이제 최근 거를 먼저 따져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검찰이 오늘 이제 검찰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뭐 언론 보도 기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SK 주식회사가 1999년도에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그러니까 폐를 망치게 만들었던 게 PHMG라고 해서 폴리헥사 메틸린
구아니딘이라는 화학물질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예. 위해하다라는 걸. 네네. 그때 어떻게 알았냐면 당시에 SK 주식회사가 제지공정,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데 이 물질을 쓰면은 예. 종이를 만들 때 막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이 나오는데 네네. 그거를 없애줄 때 이거를 쓸 수 있었대요. 그래서 PHMG를 그때 쓰는데 그때 당시에 표시를 해놨어요. PHMG를 그냥 쓰는 건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분말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기포 상태가 돼가지고 공기 대기 중으로 갈 경우에는 예. 문제가 생긴다. 인체에 해를 해가 준다. 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인체 유해성이 1000ppm이라고 이하로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1000ppm을 100분율로 환산하면 0.1%를 넘게 네.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사망자가 발생했던 그 가습기 살균제 안에는 이 PHMG 자체가 0.1% 훨씬 넘었어요. 0.12%에서 많게는 0.5%나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분무 형식으로 살포가 됐으니까 당연히 폐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고 네네네. 또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주 옛날부터 벌어진 문제였다라는 게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이제 의사가 계속해서 폐질환으로 급성 폐질환으로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이거에 대한 네. 연구를 했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이라는 거에 논문을 보면은 이때도 갑자기 시기가 봄이 되면, 그러니까 겨울이 지난 봄이 되면은 갑자기 원인 이런 병이 불명의 발병이 된다. 원인 불명의 예, 폐질환이 예. 많이 발생했고 네, 네. 그렇게 된 거를 막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23개 병원에서 환자만 해도 2006년부터 네. 2008년까지 78명, 그 중에 네. 36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걸 몰랐던 네. 거죠. 이걸 알기 시작한 건 2011년도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예. 다시 연관된 걸 살펴보니까 그랬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걸 썼다. 사용해서 이거에 의한 피해를 크거나 작거나 받았다. 예. 받았을 거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낼 정도로 이게 되게 치명적이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내 폐가 급속하게 네. 나빠진 부분과 관련된 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돌아봐야 돼. 그런 네. 시점이었다는 네. 거죠. 보세요. 열혈가크님. 네. 예. 그런데 옥시라는 한국 법인을 레킷 백힌저라는 영국 법인이 인수했는데 옥시가 만약 처벌을 받으면 영국 법인은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위생용품 분야에선 세계적인 기업이던데 이 회사 관련된 가습기 살균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 금지가 맞는 것 같아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옥시라는 한국 법인을 인수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주인이 레킷 백힌저라는 영국 법인이라면은 당연히 처벌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하겠죠. 다만 그 처벌의 집행이 그 대표이사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예. 영국에서는요, 기업이 저런 물건을 팔아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기업 과실치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영국에. 네, 영국에는. 예. 현재 우리나라는 없는,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저거 2011년도에 판매 금지되지 않았나요? 네, 판매 금지. 네, 우리나라 지금 팔아요. 판매 없죠. 마트에 금지. 없죠. 저기. 2011 17년 동안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11년도에 다 판매 금지됐죠. 네. 그리고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49조를 보니까 예. 이러한 가습기 살균제를 현재 금지돼 있어요. 네. 판매를 금지하고 또 물건을 판매한 걸 회수를 명령하고 네. 폐기 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네. 이게 작년부터 시행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후 약방문 케이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화학이나 바이오 관련되는 어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다고 해도 옛날에 뭐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어떤 우리가 진리다, 과학적 진실이다라고 믿는 것이 언젠가 또 깨지는 날이 오는데 이 분야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건 나쁜 거라서 하면 안 되는데 돈 때문에 이거를 묵인하고 그냥 그렇게 써버렸는지. 근데 글쎄 이게 정말 그러면 악마죠, 악마.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0.1% 이상 예, PHMG요. 예, 그게 그 비율 이상 그렇게 분무 형태로 발사가 되면은 인간에게 살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팔았다면 그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거졌던 2011년도 당시에는 뭐라고 이 회사들이 설명을 했었냐면 이게 액체 상태로 있을 때는 인체에 무해요. 마셔도 네. 사람한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몰랐다. 이게 분무가 될 경우에는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될 거를 몰랐다. 네. 이게 왜냐면은 액체 상태로 누가 마셔도 냄새도 없고 무색무취에다가 그냥 투명한 물 같은 거요. 먹어도 죽지 않는데 설마 이게 분무가 됐었을 때 뭐 사람한테 죽을 수 있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애초에 이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이게 분무되는 제품이면 분무됐을 때 네. 어떤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네. 동물 실험을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무해하다라고 판명이 됐었을 때 판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냥 액체 상태일 때는 멀쩡하니까 그러면 그냥 이게 분무해도 상관없다. 외국에서는 이 물건 자체가 제품으로 나와서 판매가 된 적이 있나요, 이게?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분이죠? 예, 외국인은 아까- 판매 안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판매 안 한다 그러는데 아까 어떤 분은 보니까 외국에서는 판매하다 금지돼가지고 네. 저기 뭐 외국서 판매 금지 물건이 남아서 우리나라에게 팔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해서 감자탕 30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저런 기사를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요. 얼핏.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저희가 확인 안 언급을 돼서 저희가 드리고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채팅창을 보니까는요, 까리따님이 아무리 뒷북치는 자세가 되더라도 부디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든 다친 마음이 어루만져지기를 원합니다. 예, 참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다친 마음도 좀 어루만져지고 뭐 이래야 되죠. 예, 돈으로 물론 다 보상이 되진 않겠죠. 처자식이 죽고 뭐 어떻게 가족이 다 이런 걸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무슨 돈 준다고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죠. 예, 진정성 있는 사과랑 재발 방지. 그래서 우리 가족과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환경 호르몬이니 무슨 이상한 물질들이 막 개발이 되고요. 온갖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회가 되게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검증을 하지 않은 제품들이 우리 실생활에 침투를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벌백계가 돼야 그런 제품을 만들 때 기업에서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국민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관심 있게 해야 이제 검찰이든 뭐든 수사할 때도 압박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